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까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체포에 나섰다 실패한 공수처가 다시 한번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공수처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가 오늘 자정입니다. 하루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지난 3일에는 오전 6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시도를 할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절차상 예상되는 것은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효기간을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것이 수사방해 행위로 무력화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진 포기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비판이 따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중대범죄에 있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는 이렇게 체포영장이 불발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전 시간 동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지만 조금 지난 시간이라도 준비해서 나올지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재집행에 나선다 해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경호처가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또 경내 여러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중 집행 시도를 다시 나설 경우 또다시 대체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1차 때도 이제 집행 불능 판단을 했던 것이 경호처의 무리한 어떤 저지 행위 또는 불법적인 저항 행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상황인데 나아가서는 현재 무기 사용이라든가 무력 충돌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상황의 변수가 생긴 것은 주말을 지나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의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체포영장에 대한 위협 불법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경호처가 숙고해서 경호 목적을 넘는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는 어떤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조절하거나 스스로 좀 철회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1차 집행 때는 현행범 체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고 철수를 했는데 2차 때는 이에 대한 대비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입장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경호한다라는 경호법상의 직무집행도 사법부의 어떤 영장 발부 집행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영장이 법원으로 통해 발부가 됐고 더군다나 또 상위 다른 재판부에서 이거 적법성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마당에 경호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위법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집행을 거절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에 있지 않죠. 그런 만큼 법 집행기관도 아니고 법 심판기관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장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신체적인 위해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 목적상 이렇게 무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호처의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사법질서, 헌법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체포돼서 수사를 받는 절차에서도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경호 업무는 또 할 수 있고 그게 기관 간의 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장,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행을 불발시키는 것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 책임을 처장께서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또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앞서서 첫 번째 출석 요구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2차 출석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걸로 보시나요? 혐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1년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소요 상태나 몸싸움을 야기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법정형과 실무 양형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수처가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별다른 입장을 받진 못했고요. 반면에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도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는 가능하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 지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련된 경호부대 또는 경호처에 대한 인력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최 권한대행의 어떤 직무상의 위치와 본인의 어떤 생각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소극적이고 필요 최소한도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범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휘를 하면서 문제의 중간에 어떤 책임자로 거론되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던 것은 국가적 신뢰도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을 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신에서도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법 질서의 혼란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끝끝내 이렇게 대치하고 무력 행사가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고 지켜볼 바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조기에 어떤 사법 질서에 대한 원활한 어떤 협조나 이 질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직무 권한 내에 있고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번엔 어떤 혐의인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의 수사도 불법이고 그걸 전제로 한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공무를 집행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과 기관, 개인과 개개인 또는 검사 피의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에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존 질서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해서 수사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에 가까운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이 수사는 현재 수사의 순서상 또 신속하게 집행되기보다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 불가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도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발과 고소로 이 문제를 확전하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은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불복하고 또다시 다른 소송을 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는 다수의 어떤 불복 방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대법원에
대법원에서도 이 이의신청의 결정 내용이 적법하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렇게 공수처의 어떤 수사의 주체의 논란이라든가 관할의 문제라든가 영장에 기재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부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투는 여러 가지 전략은 절차를 지연시키는 목적 이외에 실체적인 본질적인 사항과는 무관한 상황들을 이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지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한다고 한다 한들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내린 결정들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절차적으로만 다투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소 내 의견과 불일치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이고 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많은 사건에서 그래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 구속영장이라는 영장주의 원칙은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본인의 생각과 다른 영장의 발부와 그에 대한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불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진해서 나올 것인가 그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체포 만료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공수처에 남은 카드가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안에 재집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손 변호사께서는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세요? 네, 재청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재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굉장히 난망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의지는 사실상 사실과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수사의 어떤 실효성이나 적법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필요할 정도로 수사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인신을 구속해서 구속을 할 정도로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체포영장보다 조금 더 무거운 가치를 예. 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게 적법한 절차라면 실질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법원에 나올까요? 이게 예상하는 것도 참 난망한 것이요. 네. 모든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행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경호처와 경비부대가 무력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예견했겠습니까? 예견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서 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실질심사나 관련된 절차는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보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변호인 측에서도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는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추후에 나와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을 해서 탄핵심판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나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서면에 의한 답변으로 대통령 측의 주요 어떤 입장과 변론의 요지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두로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할지 아니면 대리인들을 통해서 밝힐지만 남아 있는 것이고 14일 날 출석할지 여부는 결국은 또 구속된 상황에서 또는 체포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느냐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오겠다는 출석 의진을 밝혔지만 그것이 이번에 첫 변론기일인 14일일지 아니면 최후 변론기일일지는 아직 미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한 상태인데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게
있다고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언제쯤 출석하는 게 적절한 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당사자가 매번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시면 대부분 참석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일, 그러니까 최후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 결심하는 날 주요 요지를 종합해서 설명하면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변론기일에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증인신문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을 텐데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증인이 나올 때는 이 당사자가 직접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한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또는 민사재판이든 이런 탄핵심판을 하다 보면 A, B, C 사유 중에 A만이라도 충분히 내가 승소를 이끄는 경우에는 B, C를 철회해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탄핵 사유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헌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이 어떤 법조항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재판부의 직권의 판단 사항이고 법률의 평가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헌재에서 인용해 줄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이게 내란인지 그냥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직권 심판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이렇게 탄핵 사유를 쟁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자정으로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